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날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으로 통하는 길은 외길이어서 그는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장심사에 참석하기로 했고 아마도 국민은 오늘 처음으로 정경심의 얼굴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옆에 정경심이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저는 영장이 청구된 이래 계속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 수사관의 손에 이끌려서 법원으로 갈 때 그에게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후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이 나라의 야전군 부사령관까지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 이 사람을 파렴치범도 아닌데 흉악범도 아닌데 도주하거나 아니면 난폭한 행동을 할 염려도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수갑을 채워서 망신을 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이 군 고위 장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기득권 체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수갑을 채워서 망신 주기를 했던 것.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밑에 공안부를 지휘하는 서울지검의 2차장이 지금 윤석열의 측근으로서 대검의 공안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여러 차례 동영상을 통해서 증오의 축 3인병이라고 얘기를 했던 윤석열, 박찬호, 한동훈, 지금 그들이 정경심을 포함한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조국 가족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윤석열이의 쇼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윤석열이로서는 이재수, 그 다음에 변창훈 검사 이런 사람들의 자살 사건과 연결된 어떤 자유우파 세력, 정통 세력에 대한 엄청난 역사적인 채무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으로 갚기 위해서라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때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 국군 기무사령부가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특히 세월호의 구조작업에 해군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군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일종의 동향을 수집했던 것, 그리고 도울 것은 돕고 동향을 수집할 것은 수집하고 이렇게 했던 것. 저는 기무사령부의 그런 관행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군의 조직이 구태여 그런 식으로 오버해서 민간의 일에 끼어들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그것을 고치는 것은 관행을 고치고 바꾸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세월호 사찰이라고 하는 엉뚱한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도청하거나 미행하거나 이메일을 염탐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찰 대상자를 압박하고 쥐어서 모종의
정보를 얻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실현하려는 것. 아니, 세월호 유가족들을 무슨 뭐 도청하고 미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세월호 가족들의 동향, 뭐 음주 실태, 집회 실태, 이런 것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을 사찰이라고 몰아붙여서 이재수를 대표적으로 수갑을 채워서 망신 주기를 했던, 이재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 박지만의 고등학교 동창생, 육사 동기생입니다.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이런 배경이 없다면 이재수에게 그런 수갑 채우기 망신을 줬겠는가? 오죽하면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이재수가 자살을 했겠는가?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 내가 파렴치범 흉악범도 아닌데 세상에 그런 존재로 노출됐다라고 하는 자존심의 붕괴. 시청자 여러분, 국가와 사회에 끼친 죄악이 이재수가 큽니까? 정경심이 큽니까? 이재수가 큽니까? 조국이 큽니까? 조국과 정경심이 아마 10배는 될 겁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고 정경심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뭐 영장 심사가 오래 걸려서 결과가 내일 새벽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정경심은 감옥에 가야 되고 그것의 사유와 의미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 자존심 회복입니다. 정경심과 그 뭐 아들, 딸, 조국 이런 사람들의 범죄 내용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 국민과 사회에게 대한 그들의 태도, 국민의 수준을 개돼지 정도로 알고 어린아이 정도로 알고 마구 거짓말, 증거인멸, 칭병, 이 엄청난 이 거대한 허위와 위선의 산,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산에 짓눌려서 국민의 자존심이 그동안 뭉개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시킨 대통령의 오만과 무지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병에 대한 단죄. 세상을 어떻게 보길래,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길래 완전히 유령 입원 증명서, 정형외과에서 발부한 뇌경색 증명서, 정경심 측이 MRI, CT 뭐 이런 신경외과 진단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검찰에서 의사 출신 검사를 동원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해본 결과 그 정도가 뭐 불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구속돼서 수사를 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지금까지 정경심이 보여준 각종 태도, 증거인멸, 영주까지 내려가서 컴퓨터를 들고 나온 것, 오랜 시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꼼꼼하게 열람한 것, 아니 뇌경색과 뭐 뇌종양이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세 번째, 대깨문에 대한 교육이 될 것이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저 서초동에서 오늘 저녁에도 서초동에서 정경심의 불구속을 주장을 하는 그런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 조국 수호 이런 걸 외쳐대는 거의 딴 나라의 정신세계에 살고 있는 대깨문들에 대한 엄정한 교육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조국 동생을 불구속 처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 명재권. 아무리 법원이 법관의 개개인의 법과 양심에 따른 무슨 판단에 맡긴다고 하지만 도대체 지금 현재 이 나라의 법원이 어떻게 돼 있길래 성향이 이상한 사람의 손에 걸리면 저런 식으로 조국 동생처럼
칭병과 꾀병으로 세상을 속이는 인간이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법원 시스템에 대한 엄정한 경종이요 또 실제적인 교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재수에 대한 윤석열이의 참회, 그리고 역사적 채무에 대한 이행, 이런 것들은 제가 서두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경심은 구속되어야 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